이제 합시다. 오늘 뭐 조금씩 끊어서 하면 되니까. 코어 뭘 뭐래? 재승아 쉬는 시간에 나오고 얘들아 코어 1번부터 봐봐. 어찌됐든 지금 y는 x제곱과 y는 k의 교점을 A랑 뭐라고 하지? 이거 두 개의 교점을 A랑 B라고 하지? 그럼 A랑 B의 x좌표는 어떻게 돼? 얘네들 연립해서 구하면 되지. 얘네들의 x좌표가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돼서 3분의 AB의 길이는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지. 그 다음 y는 x제곱이 아니라 y는 뭐야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과 y는 k의 교점을 c랑 d라고 하면 이 c랑 d의 좌표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1k 두고 구하면 되지. 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3 플러스 마이너스 6 3 플러스 k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뭐 니들이 근해 공식을 쓰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하든 웬만하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가 낫겠지만 그렇게 되면 3분 CD의 길이는 얼마가 돼? 2 루트 3 플러스 k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보기 기억이야 니들이 알아서 하고 보기 니은은 실제로 CD의 제곱에서 AB의 제곱을 빼주면 몇이 나와? 12라는 값이 나오지. 이 K 가지고 해도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보기 디귿을 내가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CD 더하기 AB 그 다음에 CD 마이너스 AB 이 값이 항상 12라는 값으로 일정한데 문제에서 지금 요 CD 더하기 AB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CD 마이너스 AB가 얼마야? 3이지. 얘들아 근데 이거 두 개 더했다 빼면 뭐랑 뭐 각각 구할 수 있어? C 플러스 D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AB C 플러스 D래. 성분 CD 길이랑 성분 AB 길이 각각 구할 수 있지. 됐어? 그럼 그렇게 구하면 K 값도 나와 안 나와? 뭐 요걸로 구하든 K 값도 나오지.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끝이야. 그 다음 4번 4번 얘들아 여기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분의 25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y는 ax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계산도 안 하고 뭐라고 알아야 돼? 여기에 좌표가 2분의 5, 몇이기다 여기까지는 알아야 되지. 됐어? 왜? 지금 어차피 이거 연립해봤자 y는 ax랑 연립을 해봤자 여기는 변하지 않지. 근데 얘네 둘 연립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완전 제곱식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 x-2분의 5에 완전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2분의 5인 거고 사실 조금만 계산하면 a 값이 몇인 것도 알아? 1인 것도 아니까 여기에 좌표가 2분의 5, 2분의 5 여기까지는 진짜로 계산 거의 없이 나와야 돼. 너희 판별식에 익숙해지면 안 돼. 생각을 조금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을 거고 대충 볼게. 이제 2차함수 신경 쓰지 말고 뭐 이렇게 삼각형이 있지.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너희가 이런 거 보면 좋아. 일단은 요 넓이가 S1이고 요 넓이가 S2잖아. 그럼 너희 눈에 뭐가 보여야 돼? 얘네들이 닮음인 것도 보여야 되고 또 너희한테 S1이랑 S2를 따로 구하라고 하지 않고 S1 마이너스 S2를 구하라고 했으면 여기 공통부분 포함해서 사실 어떻게 빼는 게 맞아? 요 삼각형에서 그치?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직각삼각형을 빼주는 계산이 훨씬 맞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 아래 요 부분 넓이는 너무 쉽지.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지. 그럼 사실 이제 여기도 y절편이니까 2분의 5 곱하기 4분의 25잖아. 너무 쉽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학교 선생님들은 니들이 그렇게 영리하게 푸는 게 너무 싫대. 니들이 계산을 하면서 시간도 낭비하고 좀 틀렸으면 좋겠대. 라고 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어디 좌표를 구하라는 의미야? 요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의미지. 사실 정확하게 x좌표, y좌표 다 구해야 돼? 아니야.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해. y좌표만 구하면 되지. 여기 y좌표 구할 때 뭐 쓰면 돼? 여기 y좌표 구할 때 뭐 써야 돼? 닮음 쓰면 되지. 여기랑 닮음비 알잖아. 여기 높이가 2분의 5고 여기 높이가 얼마야? 4분의 25지.
그럼 여기가 4분의 씨. 1대 몇 대 몇이야? 5대 5대 2? 아, 뭐? 2분 5대 2 맞는 거 아니야? 25대 10이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가 5대 2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는 2분의 5에다가 5 곱하면 돼? 7분의 5 곱하면 되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넓이 구하라고 할 때 공통부분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나라 선생님들을 만나면 이 넓이를 구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에 x좌표랑 y좌표 모두가 아니라 y좌표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도 이제 조금 영리하게 여기가 닮음을 써주시면 된다. 그 다음 7번. 이쪽으로. 너 누구 올 사람이 없는데 소리 나네. 자, 얘들아 봐봐. 결국 여기가 y는 x-2의 제곱이고 여기가 y는 4다 이렇게 그을 수 있지. 여기를 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4보다 크게 그으면 두 근이 부호가 어때? 다르지? 그럼 4보다 작게 긋거나 4까지 그으면 두 근의 부호가 같거나 0이지. 네. 하나는 0이지.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를 뭐라고 써야 돼? 2 예? 2죠.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지.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니까. 근데 이제 여기랑 여기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를 뭐라고 써줄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써줄 수 있으니까 여기 뭐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4라고 써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해주면 돼? 케이스를 너희가 나눠서 해주면 되지. n 값이 1부터 4까지일 때랑 4보다 클 때를 좀 나눠서 해주면 되겠지 이거는. 다음 10번. 자, 얘들아 10번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긴 그리는데 우리가 지금 fx와 gx와의 교점이 몇 개라는 사실을 알아? 2개라는 사실을 알지? 그래서 그럼 이 교점을 지나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직선을 생각을 해야 돼. 이 교점 2개를 지나는 직선. 오케이? 이 교점 2개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일지 음수일지는 몰라 사실. 이걸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보기는 해야 돼. 근데 양수라고 가정하고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가려는 건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2개 이렇게. 그럼 여기 x좌표는 알파. 교점이 알파랑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x좌표는 베타. 그리고 여기 정거하는데 뭐가 있겠어? 당연히 0,0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y는 h베타.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이 h베타겠지. y는 h베타를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웬만하면 어떻게 선택을 해줘야 되냐면 구간별로 함수가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 근데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선택된 애가 누구야? F야 G야? G지. 그럼 G를 먼저 요 사이에 그리면 돼. 그럼 봐봐. 예를 들면은 G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 그치? 또 어떻게도 그려질 수 있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됐어? 그럼 G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F는 어떻게 그려져? F도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선택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G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F는 뭐야? 잠깐만. 반대. G가 반대구나.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 얘는 어떻게 선택을 해주면 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지. 네. 근데 그럼 이렇게 선택된 게 h 베타면 hx면 y는 h 베타랑 교점이 하나밖에 없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선택을 해보면 돼? 여기서 얘가 혹시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되지.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fx는 여기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여기서도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번에 y는 h 베타랑 교점이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가 잘 걸러주면 돼 그래프를. 그러니까 많이 그려봐야 4개야.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몇 개 한 번만에 끝낼 수도 있지. 그래서 근데 문제의 조건에 맞게 다 그래프 그리고 확인만 해주면 돼. 근데 요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은 얘가 안 중요해 보이겠지만 나중에 계산할 때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제 문제에서 그 다음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이거 합이 얼마래? 이거 합이 얼마래? 이거 합이 마이너스 4래. 그럼 봐봐. 여기는 좌표가 얼마야? 베타지. 그럼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는 얘들 봐봐. 얘는 요 점이랑 y 값이 같지. 그러니까 요 함수의 대칭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 점은 얘랑 y 값이 또 같지. 그러니까 요 함수의 대칭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f의 대칭축을 k라고 하면 g의 대칭축을 마이너스 k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얘네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g 함수니까 여기를 뭐라고 쓰면 돼? 얘네 둘 더하면 대칭축 몇 배여야 돼? 2배여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줘야 돼? 2k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아 이거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지? 대단한 거 한 거 아니고 너희가 이거 대칭축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 한 번씩 해봐야 되지? 그래야 막 계산할 때 괜히 막 덧셈 한 번 덜 쓰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럼 너희가 요거 3개 더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베타. 그래 마이너스 베타 따라서 베타 값이 얼마가 나와? 4 이렇게. 그래서 베타 값이 4. 그럼 그 다음 문제에서 뭐래? 또 뭐라고 나와있어? y좌표가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는 15개래. 근데 이제 내가 여기를 0,0으로 찍었기 때문에 내가 x축을 이렇게 그리고 y축도 이렇게 대충 그릴 수 있지. 그래서 그 y좌표가 음수인 점이라는 건 어디야? y좌표가 음수인 점은 여기보다 아래인 점들이지. 근데 y좌표가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y는 몇부터 그어?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그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 그었을 때 몇 개의 점에서 만나? 2개의 점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2 그었을 때도 몇 개의 점에서 만나? 2개의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그었을 때 총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15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 그을 때마다 2개씩 나오잖아. 그럼 15개가 나오려면 마지막은 어디 그어줘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 끝에 딱 이렇게 그어줘야 된다는 소리고 얘가 y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8. 그래서 여기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선생님 여기가 왜 마이너스 4인가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지점인데 여기에 x좌표가 지금 4라고 나와있지? 여기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4,8이 되는 거겠지? 그럼 물어볼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y 2x. 얘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식을 이렇게 쓸 거야. fx랑 2x와의 교점이 뭐가 있어?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가 있더라. 이렇게. 그럼 fx 작성 끝났지? 그럼 gx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만 붙이면 돼?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뭘 대입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됐니? 근데 너희가 좀 힘든 건 뭐야? 그래프 개형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프 개형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이 세 점의 좌표는 우리가 대칭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다. 왜? y값이 같은 지점들이잖아. 그러니까 y값이 같은 지점의 x좌표는 무조건 대칭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너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건 너희가 시간이 좀 많이 들겠지만 그럼 13번 얘들아 조건 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조건 가에서 알 수 있는 거 fx가 x는 0에서 최소값을 받는다. 그 다음 gx가 x는 0에서 최대값을 받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뭐가 일치하는 거야? 그렇지. 대칭축이 일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그 다음 조건 나에서 알고 있는 건 뭐야? 조건 나에서 알려주는 건 G0가 F0보다 얼마큼 크대? 4만큼 크대. 그럼 이제 내가 얘네들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네들이 어찌됐든 뭐 이렇게 그냥 여기가 0이지? 그래서 그럼 그랬을 때 원래는 여기에 y좌표가 얼마여야 돼? y는 f0여야 되고 여기는 y는 g0여야 되는데 여기를 내가 f0 더하기 4 이렇게 써도 되지. 그래서 근데 이제 얘네들한테 무슨 짓을 하겠대? fx에다가 몇을 더할 거고 p를 더할 거고 gx에다가 마이너스 p를 더할 거지. 그래서 근데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얘를 위로 올리면서 얘를 아래로 더 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얘를 아래로 내리면서 얘를 위로 더 올릴 수도 있지. 근데 어떤 케이스부터 할 거냐면 얘를 올리고 얘를 내리는 케이스부터 먼저 할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는 무슨 짓을 해줘야 돼? 여기다가는 G니까 마이너스 P 이렇게 써주면 되지. 평행이동을 시켰다라고 치고 여기다가는 플러스 P 이렇게 해주면 되지. 됐어? 그럼 여기까지 판단을 했을 때 여기 잘 봐봐. 잠깐만. 아무튼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잖아.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내가 뭘 그을 거야? y는 k를 그을 거지. 그럼 내가 y는 k를 이렇게 그었어. y는 k를 이렇게 그었으면은 fx랑 교점이 몇 개고? 2개고 gx랑도 교점이 몇 개고? 2개고. 이런 건 된다 안 된다야? 이런 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 써있는 말이 fx 더하기 p는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gx-p는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같게 되도록 하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내가 y는 k를 그었을 때 얘랑 만나는 점의 개수랑 얘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면 너희가 문제를 안 읽어서 그런 것 뿐이고. 됐어? 그러면 어떤 경우에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 이렇게 k를 접하도록 그리면 교점이 몇 개고? 1개고 여기는 몇 개고? 2개고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그어줘야 돼?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 얘랑은 2개인데 다른 거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럼 어떻게 그어줘야 되는 거야 대체? 어떻게 그어줘야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여기랑 여기 사이에 y는 k가 이렇게 그어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뭔가. 그래서 그러니까 y는 k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그어줘야 된다고? f0 더하기 4-p랑 f0 더하기 p 사이에 그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 내가 너 헷갈릴까 봐 그림을 좀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요 사이에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K가 몇 개가 있어야 된대? 그치? 요 선에 정수 K, 요 사이에 정수 K는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너희 봐봐.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거 여기 사이에 정수 몇 개야? 한 개지? 여기 사이에 정수 몇 개야? 두 개지? 그러니까 여기랑 양 끝이 모두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그래서 좀 곤란한 상황이라 이거야. 왜? P가 정수래? 아니야. F0는 정수래. 근데 P가 정수라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정수일 때랑 정수가 아닐 때로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불편하지.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뭘 확인을 했냐면 얘네들의 정 가운데 값을 확인을 했어. 괜찮지? 얘네들의 가운데 값을 확인해서 얘네들의 딱 가운데 값이 뭐야? F0 플러스. 그치. F0 플러스 2지. 근데 얘는 정수야? 얘는 정수야. 왜? F0가 정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됐어? 그럼 봐봐. 이미 얘네 사이에 y는 k가 정수가 되는 애가 하나가 존재한다야 안 한다야? 이미 하나가 하지. 그럼 얘 말고 더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가 하나가 있으면 내가 일부러 여기랑 여기 간격을 같게 잡아놓은 거잖아. 그치? 왜냐면 얘네들의 중점을 찾으면서. 그러면 F0 플러스 2보다 하나 큰 애가 누구야? F0 플러스 3이지. 그래서 얘는 여기 꼭지점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지. 근데 이쪽만 확인하고 아래쪽은 확인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F0 플러스 4-P 이게 뭐야? 꼭지점의 y좌표. 얘는 뭐보다는 커야 되고 F0 플러스 2보다는 커야 되고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F0 플러스 3보다는 작아야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식 세우면 되는데 여기서도 복잡하다고 느끼면 안 되니까 어차피 누가 다 지워져? F0가 다 지워지고 P의 범위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부등식 풀 때 항상 뭐 조심하라고 그랬어?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은가? 됐어? 그럼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꼭지점이 뭐라는 거야? F0 플러스 2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이 상황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은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림이 두 개가.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누가 그어져 있는 거야? y는 F0 플러스 2가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지. 이 상황은 만족시켜 안 시켜? 여기 이렇게 딱 하나 그어지는데 그게 마침 교점의 개수가 둘 다 몇 개야?
한 개니까 만족시키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지. 됐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쳐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건 일단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건 여기에 y좌표가 뭐라는 거야? y는 f0 플러스 3이라는 거지. 됐어? 근데 그럼 여기는 y는 f0 플러스 3이고 여기는 뭐가 있는데 여기 사이에 누가 있어? f0 플러스 2가 있지. 그럼 일단은 교점의 개수가 같게 되는 f0 플러스 2가 하나가 있지. 근데 f0 플러스 3일 때는 같아져 안 같아져? 이런 그림이라도 교점의 개수가 같아지진 않지. 그러니까 여기가 f0 플러스 3이어도 된다고 안 된다고? 여전히 된다고. 괜찮다고. 됐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등호 들어가는 거 정도 너희가 머리를 좀 쓰거나 아니면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돼. 자 봐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 그럼 내가 y는 정수 k를 그었어. 그러면은 y는 정수 k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같아지는 게 얘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럼 y는 f0 플러스 2에서는 교점이 같지. 근데 f0 플러스 3을 그었더니 교점의 개수가 어때? 여기 하나고 여기 두 개잖아.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여전히 하나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주면 된다. 라면 문제를 절반을 푼 거야 이제. 무슨 케이스도 해봐야 돼? 무슨 케이스도 해봐야 돼?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해봐야 되지. 그럼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어차피 얘의 꼭지점은 좌표가 어떻게 돼? f0 플러스 4 p지. 여기의 좌표는 f0 플러스 p가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도 가운데 반드시 누가 있는 거야? F0 플러스. 그치, f0 플러스 2. 이 정수값이 하나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도 부등식을 어떻게 쓰면 돼? 여기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F0 플러스. f0 플러스 3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도 부등식을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야? f0 플러스 p가 뭐랑 뭐 사이? f0 더하기 3과 f0 더하기 2 사이. 마지막에 확인해줘야 될 건 뭐? 등호. 결과부터 얘기해주면 둘 다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아. 어차피 여기에 등호 들어가는 건 어디서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한 거랑 똑같은 거지.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건 어차피 여기가 y는 f0 플러스 3이더라도 어차피 이때는 성립 안 하잖아.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한 개를 만족시키는 정수 k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f0 플러스 2 하나밖에 없다고 여전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p의 범위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 여기서 p의 범위를 구해보면 1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 p의 범위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다. 그래서 p의 최대값은 3이고 p의 최소값은 1이더라. 이렇게. 됐어? 자, 봐봐. 뭐 굉장히 어려운 걸 한 것처럼 보여. 왜냐면 문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계속 뭐 왔다 갔다 하고 등호도 계속 확인해야 되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 그래, 어려워. 어렵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너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 까지만 해주면 돼. 됐어? 그리고 방금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사실 이렇게 풀지 않고 p를 정수라고 가정하고 풀었어도 답은 맞췄을 거야. 근데 굳이 이렇게 풀어야 되는 이유는 뭐야? 그 정수가 아닌 거를 콕 집어서 선생님이 학교 시험에 문제로 낼 수도 있다고. 냈어 실제로 동국고에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온전히 빈틈도 없이 정확하게 공부를 해내야 돼. 근데 다만 여기서 배워가야 될 건 뭐야?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까먹고 있었던 거.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똑같더라도 여기가 정수고 여기가 정수일 때랑 정수가 아니고 정수일 때랑은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 개수가 어때? 다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등식 할 때도 내가 비슷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제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했으니까 거기서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 얘네 이거 뒤에 거까지. 그래, 내가 너네 이거 14, 15를 시킬 건데 14, 15가 좀 더 쉬워. 걱정 안 해도 돼. 난 16번. 자, 얘들아, 일단은 K-1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오고 fx에 K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fx에 K가 안 들어가 있지.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줘야 돼.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fx의 최대값이 아니라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gk를 하자.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일단은 절대값 fx를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절대값 fx를 뭐 이런 식으로 너네가 그릴 수 있지 않아? 네. 그치? 그러면서 내가 얘를 fk-1이라고 할게. k 플러스 1이라고 할게. 그럼 fk-1도 그려야 되지. 왜? 우리 맨날 하던 그거 할 거잖아. 그래서 fk-1은 어떻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어제 이런 질문이 나오긴 했어. 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질문이 나오긴 했거든. 근데 그렇게 나오면 최소값이 두 개가 안 나와. 최소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림은 얘일 거야. 그래서 그럼 얘를 뭐라고 쓰면 돼? f k-1. 그리고 절대값도 씌워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왜 k 플러스 1이 왼쪽에 있다 그랬어? k 플러스 1은 얼마만큼 평행이동된 거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된 거고 얘는 1만큼 평행이동된 거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 이거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쭉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그래서 사실 여기랑 여기 높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지금 그림을 좀 잘못 그렸지? 다시 그리면 되지. 이런 이렇게까지 그려.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유는 뭐라 그래서 사실은 여기 사이에 무수히 많은 꼭지점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그려져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럼 물어볼게.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 얼마인지 알아? 얘는 원래 꼭지점이 1이었어. 근데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여긴 꼭지점이 얼마고? 0일 거고 여기는 2겠지. 뭐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이렇게 말이 써 있어.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야? 노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GK가 되는 거지. GK가 되는데 문제에서 GK는 10. 그럼 GK는 10이라는 건 Y는 10을 이렇게 그릴 수 있지. 네. 그 Y는 10을 만족시키는 값들이 어디 있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쭉 있고 또 어디 하나 있어? 여기 하나 있지. 그럼 최대값이 어디야? 여기가 최대값이 맞지. 그래서 여기에 좌표가 뭐라는 거야 지금 루트 10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따라서 G 루트 10은 10이다 이런 건데 그럼 어찌됐든 G라는 함수가 FK 플러스 절대값 FK 플러스 1 아니면 절대값 FK 플러스 1 아니면 절대값 FK 마이너스 1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함수는 누구야? 어쨌든 여기다 대입한 거잖아. 여기 있는 함수는 누구야? 절대값 F K 플러스 1인데 플러스 K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야. 얘는 접혀져 올라온 애 원래 그대로 있었던 애야. 원래 그대로 있었던 애니까 그냥 F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됐어? 근데 K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루트 10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뭐라고 쓰면 돼? F 루트 10 플러스 1 요게 얼마다? 10이다. 그럼 요거 그대로 저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A 값이 나와 안 나와? A 값이 2라고 나올 거야. 대입 과정은 어렵지 않을 건데 얘들아 이거 그렸을 때 그러니까 문제에 써있는 숫자 고지고대로 믿어줘야 돼. 그리고 어디다 대입할지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해됐어? 그 다음 문제에서 최소값을 B랑 C 두 군데서 가진대. 어디랑 어디서 가지는 거야? 너희가 보기에도 여기랑 여기서 가지는 거지. 그럼 B랑 C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연립해야지 뭐. 봐봐 지금 요 함수랑 다르지. 요 함수는 뭐야? 요 함수는 절대값 FK 빼기 1이고 요 함수는 K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K 빼기 1이고 여긴 K 플러스 1이고 여긴 K 빼기 1이지. 그래서 여기도 함수가 교차하는 지점이지. 근데 잘 생각해봐. 어찌됐든 얘랑 같다라고 하고 연립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얘네들을 같다라고 연립을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어? K 플러스 1이랑 FK 플러스 1이랑 FK 마이너스 1이 같을 때랑 부호가 다를 때가 있지. 그럼 여기를 연립할 때는 같을 때일까 부호가 다를 때일까? 부호가 다를 때야. 왜? 요 함수는 접혀져 올라왔어?
아니? 근데 얘는 접혀져 올라왔어? 그러니까 부호가 다를 때지. 그래서 그 부호가 다를 때를 연립할 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연립할 때 f k 플러스 1과 f k 마이너스 1의 부호가 다르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됐어?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된다고? 두 근이 b랑 c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만 똑바로 정리합시다. 오늘 할 거 어려운 거 다 있어? 얘들아 난 19번은 안 할 거야. 19번은 그냥 살짝 얘기만 하고 너희들 시킬 거야. 왜? 계산 문제라서 얘들아 근데 19번이 이게 너희가 결국 비교해야 될 게 GT랑 마이너스 4T 플러스 A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 그래프를 그리고 요 그래프를 따로 그려줄 수 있어. 따로 그려줄 수 있는데 웬만하면 너희가 GT 플러스 4T의 그래프랑 누구를 비교를 하는 게 낫다? Y는 A를 비교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얘도 지금 범위가 T에서 T 플러스 1 사이지. 근데 fx에 중간에 t가 껴있어 안 껴있어? x 제곱-4tx라고 해서 t가 껴있지? 플러스 t가 껴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기 있는 것처럼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철저하게 뭘 나눠라? 범위를 나눠서 풀어라.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범위를 나눠서 풀어라? 이렇게 그리면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2t지. 그럼 t부터 t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일 때 그다음 여기서 좀 내려와서 tt 플러스 1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 여기서 최대값이고 여기서 최소값일 때가 있지. 또 여기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그다음 여기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잡힐 때가 있지. 그럼 여기서 근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뭘 구하래? 합을 구하래.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 후보는 누가 있어? ft와 t 플러스 1과 또 누가 있어? t가 있겠지. 그럼 너희가 요거 3개 정도는 미리 계산을 해놓고 잘 섞어서 계산하면 그래도 그나마 불편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됐어?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야? 범위를 몇 번 나눠야 돼? 4번 나눠야 되지. 그럼 그 4번 나눠야 될 때 경계값이 뭐가 있는 거야? 그건 어떻게 알아? 경계값은? 일단은 경계값 하나 t는 0 주어져 있지. 왜? 어디 갔어? 문제에서 t가 0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또 다른 t는 어떻게 찾아? 또 다른 t는 봐봐.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t 플러스 1이지. t 플러스 1이지? 왜? 뭐? 나한테 물어봐. 걷다 쓰지 말고. D 플러스 3은 왜 t 플러스 3이야?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긴 했지만 이렇게. 그럼 이제 경계는 어떻게 찾아? 경계 어떻게 찾아 얘들아? t 플러스 3이랑 2t랑 같을 때지. 일단 그 경계 있지 무조건. 그때는 t 값이 얼마야? 3. 그다음 또 다른 경계는 어떻게 찾아? t랑 2t랑 같을 때니까 근데 그때가 t가 0이지? 그럼 또 다른 경계는 어떻게 찾아? t랑 t 플러스 3이 2t 기준으로 모일 때 t랑 t 플러스 3이 2t 기준으로 대칭일 때지? 네. 그럼 그때가 언젠데? t랑 t 플러스 3이 2t를 기준으로 대칭일 때라는 건 얘네가 4t가 될 때. 그럼 이때는 t 값이 얼마야? 2분의 3이지? 됐어? 그래서 경계값 이렇게 잡고 경계를 원래 0 이하, 0에서 2분의 3 사이, 2분의 3에서 3 사이, 3초가 이렇게 3 이상 이렇게 잡잖아. 오케이? 파이팅. 여기 내가 기본적인 세팅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어찌됐든 이제 4개로 나눠야 되는데 일단은 요값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일 거니까 요값들을 미리 계산을 해놓자. 그 다음에 4개로 나눠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경계를 정확하게 어떻게 잡는지 이렇게까지. 됐어? 파이팅. 숙제를 뭐 어떻게 여기서 다 풀고 갈 거야 오늘. 내가 레오 A반 미안. 일단 사과했고 너네는 이제 재생이네 시킨 것처럼 좀 찍어서
오늘 웬만하면 다 풀고. 아까 풀 시간 줬는데 이제 떠들었잖아. 저 풀었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학원에서 열심히 풀고 가야 이해가 더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열심히 문제 풀자고. 자, 22번. 얘들아, 일반적으로 fx랑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쟤네들이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어쨌든 다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지. 근데 베타 빼기 알파가 2래. 그럼 어디가 알파고? 당연히 이 x값 작은 쪽이 알파가 될 거고 x값 큰 쪽이 베타가 되겠지. 뭐 이렇게까지.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지. 여기에 y값은 뭐야? f 베타가 될 수도 있고 g 베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여기에 y값은 f 알파가 될 수도 있고 g 알파가 될 수도 있다. 뭐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지? 됐어? 그 다음 여기에 y값을 뭐라고 할 수 있어? g 2a라고 할 수 있고 이 값이 정확하게 얼마야? 4a 제곱 더하기 b지? 그 다음 여기에 y값은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 있고 f 예? fa라고 할 수 있고 그 값이 마이너스 a 제곱이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모두 체크해봐야 돼. 여기랑 여기에 차이도 체크를 한번 해주면 좋아. 여기랑 여기에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야? 그러니까 봐봐. G2A 마이너스 FA 이 값이 5A 제곱 더하기 B지.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해놔야 돼. 오케이? 이런 상황이구나. 파악을 하고 그 다음 기억으로 들어가 봐. 저건 어쨌든 숫자 대입해보면 되니까 파이팅. 그 다음 니은. 니은이 어떻게 써있어? 니은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써볼게. 안 바꿔도 돼. F 베타 마이너스 G 알파. 이게 무슨 의미야? F 베타 마이너스 G 알파. F 베타 마이너스 G 알파. 무슨 의미야? 여기랑 여기에 Y 값 차이지. 그래서 얘랑 누구를 비교를 해달래 지금? G2A 마이너스 FA. 얘랑 비교를 해달래. 그럼 얘는 무슨 소리야? G2A 어디야? 여기지. FA 어디야? 여기지. 야, 니들 시력 존재하니? 라는 질문이지. 어디가 차이가 커? 여기가 크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등호가 들어가 있어. 그럼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는 언제야?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어떤 그림이 가능해?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는 이러한 경우가 가능하지. 이러한 경우가 되면 등호가 들어갈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이해됐어?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가는 경우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가려면 최고차항의 개수에 뭐가 같아야 된다고? 절대값이 같아야 돼. 그거 외에는 절대 같이 지나갈 수가 없어. 왜? 같은 x값 차이만큼 나는데 같은 y값 차이만큼 나려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다르면 계산이 안 되지? 서로 꼭지점인데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니은을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디귿을 봐봐. 디귿에 아는 표현들이 다 나와. 여기 봐봐. G,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요 값이 5A 제곱 더하기 B면 무슨 소리야? 얘가 5A 제곱 더하기 B라는 거야. 아까 어디서 구해놨어? 여기서 구해놨지. 그럼 베타가 몇 A고? 2A고 알파가 A. 그럼 2A-2A가 아까 몇이었어? 2A-A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 나왔었잖아. 2. 그럼 2니까 따라서 A 값이 얼마야? 2.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됐어? 그럼 이 상황이 어떤 그림이라는 거야? 이 상황이 여기에 이 그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됐어?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정확하게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되려면 어떤 경우라고 했어? 이 위의 경우일 수밖에 없다 그랬지. 됐어? 그래서 니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여기도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 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를 어제 해석하기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었어. 어떻게 해석하면 돼? 봐봐. 얘들아,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대. 그럼 뭐 하면 돼? 얘의 꼭지점을 어디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고 얘의 꼭지점을 어디다 대입하고 얘에다 대입하고 하면 끝이지? 근데 여기서는 누구의 꼭지점을 어디다가만 대입할 거야? F의 꼭지점을 G에다가만 대입할 거야. 왜? 왜? F의 꼭지점을 정확하게 아니까. F의 꼭지점을 정확하게 몇이라고 아니까. F의 꼭지점을 2, 마이너스 4라는 걸 정확하게 아니까 이거를 여기 G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B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너희가 넘겨봐. 24번 같이 싸가지 없게 나온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너희가 잘 생각해보면 이게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이드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 없이 싸가지 없게 24번처럼 저렇게 나오면 어떡해? 조진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안 해보고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건 풀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인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무조건? 이거 공부 안 하고 가면 틀리잖아. 근데 학교에서 모의고사 문제가 시험으로 나오면 거의 이래.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하고 간 거는 이래서 빨리 풀어야 돼. 보인고는 아니랄 것 같지? 보인고는 이렇게 어렵게도 안 나와 모의고사 문제는. 줘 그냥. 근데 애들 틀린다? 왜 틀릴까? 제대로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보인고는 막 그 사기꾼들이 이런 거야. 아 보인고는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 야 만준이 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 만준이 지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 부교재에서 좀 냈어. 아 그럼 애들 부교재 열심히 풀어. 그럼 다음번에 부교재에서 안 내. 갑자기 모의고사 문제를 내네? 근데 모의고사 문제 어렵게 냈어. 아 그 애들 모의고사 좀 시켜야겠다. 그럼 다음번에 모의고사가 나와. 근데 또 쉽네? 근데 부교재가 어렵게 나와.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는? 그냥 깡실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 당연히 부교재도 하고 모의고사 문제도 해야겠지. 이거 이외에는 교과서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교재, 모의고사 문제, 교과서 이거에 집중하면서 깡실력 기르는 훈련을 할 거야. 깡실력은 어떻게 길러? 너희가 이걸 수업 들은 걸 기반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거 아니야. 어려운 기출들을 풀면. 그럼 거기다가 너희가 이것들을 적용하는 연습만 하면 돼. 그럼 늘어. 알겠지? 얘들아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10분만 쉬었다가 너희 내가 번호 지정하는 거 풀고 그 다음에 내가 풀이하고 하면은 오늘 끝나.